안녕하세요. 레디안 편파TV 인터뷰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부산까지 직접 찾아뵈러 내려왔습니다. 정남준 작가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예.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. 네, 저는 전국 사회다큐 사진 집단 비주류 사진관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남준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2014년도에 만들어져서 내년이면 10주년이에요. 맞죠? 10주년? 내년에? 올해가 10주년. 아, 올해가 10주년? 예. 지금 회원분들이 그럼 몇 분 정도 계신 거예요? 지금 682명인가 있습니다. 예. 다큐멘터리 사진이라고는 알겠는데 네. 사회 다큐라 하면은 좀 어떤 건지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께 이야기를 해주신다면? 러시아의 유명한 지가 베르토프 감독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. 그분이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아주 명료한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. 네. 그게 그 불명료한 걸 명료화시키고 또 가시적인 걸 열어제치고 그다음에 연출적인 부분에 뒤에 숨어 있는 비연출적인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. 이게 이제 다큐멘터리다. 비주류 사진관 멤버들은 다 이 개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사회 다큐 사진이라 하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주셨고 네.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진을 잘 모르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시자면 어떤 이야기를 담은 사진인가 네. 요거를 조금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. 사회적 약자들이죠.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 카메라 프레임 중앙에 딱 올려서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쇄장 중심에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사진을 찍고 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. 이 정도면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. 네, 예, 너무 예. 좋은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런지 지금 활동 현장 사진들을 보면 만덕 오지구 철거 현장, 뭐 자갈치 준합 작업 현장, 대평동 수리 조선소 이런 분들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의 사진을 많이 작업을 하셨더라고요. 네. 근데 저는 좀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작업 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깜짝 놀랐어요. 네. 막 길게는 3년까지도 그 현장 같은 현장에 가서 계속 사진 작업을 하시더라고요. 보통의 사진가들이 노상에 생선을 파는 이제 아주머니, 이제 노모들이나 그런 사진을 주로 이제 눈에 보이는 노출된 그런 현장들만 조금 사진을 주로 많이 담는데 그 이면에 가면 네. 드러나지 않게 아주 필수적인 노동을 하는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. 그러면 내가 사진을 찍을 때 이 부분들을 좀 다루고 싶다 그러면 공감이나 공유가 없으면 카메라를 못 들이대죠. 그래서 이제 장시간에 서로 만남들이 계속 이제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했고. 마시고, 그렇죠. 밥도 먹고. 어떠셨어요? 좀 기억에 남는 현장이 있으실 것 같은데.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곳은 부산 자갈치 준합 어선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준합 그러니까 낚시 바늘을 쭉 이어가지고 쭉 해가지고 뭐 이제 꼼장어도 잡고 막 하는 그 어법이 있는데 그 부산 사투리 다라이에 낚시 바늘을 착착 끼워요. 이게 보통 140개, 145개를 끼우게 되는데 그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있어요. 이 그 다라이 그걸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1시간 10분, 20분이 걸려요. 근데 그 임금을 지급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시급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한 다라이 했을 때 3,800원을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. 1시간 10분이 걸리는 그렇게 해석이 되죠. 최소한의 그때 최저임금이 7,900 얼마, 지금은 9,000원. 와,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절반밖에 못 받고. 그렇죠. 근데 그걸 이제 배 나가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. 이제 그 천막 안에서.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.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분이 너무 부당하니까 걸기를 했죠. 근데 걸기한 하루 만에 무척 깨졌죠. 이러시면 나가라고.
너무 좀 안타까워서 혹시나 도움이 될까봐 해서 그 준학 노동 현장을 찍었던 사진으로 이제 달력을 만들게 됐어요. 그 달력을 판매를 한 거죠. 네. 판매를 해서 그 중에도 제일 이제 왕고참이 있었죠. 이제 어르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한번 판매 금액을 다 드리고 어르신 요거 다 알아서 분배를 하시면 알아서 하십시오. 그 중에 그 프레임 중앙에 계셨던 분이 정정률 어르신이셨어요. 그분이 82세까지 일을 하시다가 노안으로 사망을 하셨죠. 그 장례식장도 이제 가게 됐고, 근데 그 상 치르고 한 보름 있다가 그분의 빈자리를 한번 보고 싶어서 딱 갔는데 그 어르신 자리에 그 어머니가 딱 앉아 계신 아내 되신 분이 항상 이제 이렇게 이제 일을 하다가 내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니까 아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그 일을 그 장면을 보고 이거는 그 뒤로부터는 못 가겠더라고요.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야 사는 게 인간이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. 그 얘기 하시면 아직도 좀 먹먹하신가요? 그렇죠. 네, 그러신 것 같아요. 네. 뭔가 좀 촉촉해진 것 같고. 수리조선소는 아시겠지만 그 조금 상당히 좀 열악한 노동 여건이다 보니까 8시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일을 계속 이제 하시는 모습인데 저는 과연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일을 할까 저걸 손을 못 대고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평생 동안 일을 하시면서 이제 돌아가시잖아요. 그게 너무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만큼 대우를 받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도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은 대우도 못 받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있고 이제 배우자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에서 수리조선소에서 계속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안 부족 특히나 거기에 이주 노동자들이 조선소에 많잖아요. 그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 이제 젊은 친구들인데 저 막 모르는 땅에 와서 아주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. 그래서 그냥 서로 막 토닥토닥하고 그런 이제 한 3년 동안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거 사진집을 한번 내고 싶다. 괜찮겠냐? 괜찮다. 한번 내시면 꼭 좀 내한테 선물 좀 해주세요라고. 그 이주 노동자 친구들은 지금 다 갔어요. 예전에 이제 같이 만났던 친구들은 다 스리랑카로 갔는데 사진집 몇 건을 들고 갔죠. 고맙다고.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때 그러면 제 입장에 어서 뿌듯했죠. 이게 이 사진의 맛이구나라고. 그러니까 고된 노동을 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안부라는 메시지를 담은 사진집이다.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메시지 자체가 너무 좀 그 작가님이 개인적으로 그 안에서 맺는 관계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끼서 나오는 따뜻함인 것 같아요. 사진이. 또 한 군데가 저기 개포동은 그 13년 겨울에 우연하게 서울에 이제 무슨 사진전을 이제 충무론가 거기에 이제 보러 갔었는데 그 다음날 일요일 아침에 우연하게 이제 그때 신문인가 뭐 하여튼 뭐 보다가 구룡마을 뭐 기사가 있더라고요. 그냥 여기 한번 어떤 데인가 가볼까 하고 갔는데 진짜 막 장난이 아니에요. 그 사실은 게 전국에 어디 뭐 가난하고 빈촌을 들이대도 그곳하고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. 대부분 다 상처가 많으신 분들 한두 분들 들어가가지고 그냥 마을을 형성했는데 처음에는 한 3,000세대가 넘었어요. 근데 지금은 한 700 정도 남았는데 최근에 1월 달에는 불까지 대형 화재가 나가지고 하필이면 대형 화재가 났던 데가 제가 주로 갔던 이제 사지구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이제 60세대가 뭐 전소화되고 그분들이 대부분 다 연로하시고 병들고 어디 이주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나
육체적인 그런 조건도 안 돼요. 근데 자꾸 이제 SH에서 네. 빨리 나가세요. 우리가 임대 아파트 대줄게. 한데 임대 보증금을 이제 어디서 지원을 하더라도 한 달에 관리비가 최소한 뭐 10만 원, 몇만 원이 나오잖아요. 그 자체도 부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들.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그 하주의 현장으로 들어온 거예요. 들어와가지고 천막을 세운 거예요. 근데 지금 한 20가구 정도, 20세대 정도 지금 천막 한 6동 지어놓고 생활을 계속하고 계세요. 대부분 고령자. 그렇죠. 고령자고. 들어가니까 막 숨이 막히던데 샤워실도 보니까 예전에 수조 큰 물탱크를 잘라가지고 이제 공동 샤워 시설로 옆에다 만들어 놓고 화장실도 처음에는 완전 진짜 전쟁터에서나 볼 수 있는 화장실. 아, 그래요. 사실 답이 없죠. 거기서 이제 10년 동안 그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예, 사진 예. 작업하시고. 네. 한 달에 한 번씩 이상 꼭 갑니다. 구룡마을은. 제가 작가님의 사진들을 좀 보다가 굉장히 좀 특별한 전시회가 있어서 네. 저는 좀 사진을 잘 아는 편은 아니어서 갤러리나 뭐 이런 데 가서 보는 네. 거 아닌가? 이런 네. 생각을 했는데 네. 옥상에서 사진전을 하셨어요. 그때 네. 부산의 그 한복판에 이제 서면시장, 네. 예, 그 건물의 옥상인데 시장 번영에서 일을 하시는 하는 노동자가 있어요. 이게 뭐 종무도 있고 일반 기사도 있고 한 데인데 한 명은 해고 노동자고 한 명은 그 해고 노동자를 위해서 파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복직을 위해서. 그렇죠. 예. 그래서 이제 파업으로 치면 한 300일 가까이 되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한 800일 가까이 되고 그래서 시작 때부터 계속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. 파업을 하면 임금 자체가 없을 거고 해고 노동자는 더 그럴 거고 계속 이제 들으면서 생계 자금 자체가 이제 바닥이 난다는 거죠. 주변에 계속 뭐 돈을 빌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주변 이제 단체에서 연대 뭐 기부하는 것도 조금 한계가 있는 거고 이렇게 부산에 찍었던 사진들을 그걸 이제 액자 판매를 해서 그 생산 비용만 빼고 전부 이제 그 요 두 노동자한테 기부를 좀 하자. 연대기금. 네, 그런 취지에서 그냥 이번 사진전을 기회로 한번 현장도 한번 와보시고 두 노동자도 한번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겸사겸사 사진 액자도 구입하시면 이 노동자를 좀 돕는 그런 조금 연대의 일이다.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옥상에서 아침에 설치를 하고 저녁 퇴근 무렵에 다시 듣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복이 돼서 한 달 정도, 한 달 가까이 했었어요. 그래가지고, 하여튼 조금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됐지만 조금 나름의 뿌듯한. 그래도 그렇잖아요. 네. 영세사업장에서 노동자가 파업하는 게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실어주질 않고. 네. 그리고 또 이게 파업이 길어지면 처음에야 약간 불이 붙어서 이제 여기저기 붙어서 같이 싸워주고 하지만 이게 길어질수록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좀 줄어들고. 네네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결집시키는 힘을 좀 만들고 그렇죠. 싶으셨던 것 같아요. 네, 맞죠? 네. 그분들은 어떻게 투쟁하시던 분들은?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. 너무 잘 들었고 또 작가님의 그 사진 이렇게 표현하는 네.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에 대한 철학? 가치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다행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떤 사진작가 정남준으로서 어떤 좀 작업을 계획하고 계시고 어떤 이야기를 담은 사진을 찍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. 네네. 전시는 저도 하고 싶고요. 근데 전시 행태에 대해서는 갤러리 전시는 조금 지양을 하는 편이고, 이제 이유는 이제 사실 평일날 네. 갤러리를 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어떤 부류일까? 예. 근데 일하시는 분들은 못 가죠. 당연하게.
그리고 웬만한 전시 아니면, 큰 전시가 아니면 주말에는 거의 안 하시더라고. 문을 닫거나. 그 주말 되면 또 일주일 일했으니까 애들하고 막 이게 식구들하고 같이 조금 놀아줘야 되잖아요. 갤러리, 사진, 뭐 하여튼 문화 쪽에는 조금 동떨어진 삶을 좀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갤러리는 아닌 것 같고, 작년에 8월 15일 날 자갈치 가면 이제 나무 상자, 생전 상자를 탁하게 이제 쌓아놓은 데가 있습니다. 그 이제 일종의 중고 상자죠, 중고 상자. 거기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그 납품을 하고 그러는데, 그 상자에다가 대형, 그러니까 사진 한 장을 밥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요. 크게 인화를 해서 상자에다 우리 모자이크처럼 쭉쭉 잘라가지고 네. 틀에 맞춰가지고 호치케이스를 찍은 거예요. 저 그 사진 봤어요. 네, 네. 이게 멀리서 보면 진짜 네. 밥처럼 보여요. 네, 그래서 그 생선상자 앞에서 이제 만세를 불렸죠. 그 이유는 생선상자 그 자체가 나름 노동의 하여튼 징표고, 네. 그 노동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밥이라는 부분들. 그리고 이제 밥과 노동이 이제 이래 맞물려서 조금 좋게 소화도 잘 되고 일도 잘하고, 그러니까 그런 사회라는 생각으로 한번 일종의 이제 퍼포먼스 개념으로 한번 했었거든요. 예.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그 2탄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, 바르다 감독이라고, 바르다. 프랑스 영화인데. 저는 본 적이 없어요. 없습니까? 네. 그 포토트럭을 타고 전국을 순회를 하면서 현장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바로 인화를 해가지고 현장에 이제 벽에다 붙이는 거예요. 네.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억수로 조금, 이거 괜찮네.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홍보하고 계시는군요. 제가 제 생애 네. 끝나기 전에 뭘 하고 싶냐면, 우리가 보통 하물련대 그 트레일러 있잖아요. 네, 뒤에. 네, 이렇게 네. 요즘 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 전국 순회하면서 투쟁 현장이나 어디 이제 조금 그 이제 빈민촌이나 근데 가가지고 그 현장 사진전을 갖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필요한 사진도 찍어주고. 그게 제 사진적으로는 평생 꿈이고요. 그렇게 또 하고 유랑하면서 사진을 찍고 싶다 네, 말씀이시죠? 있고,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자갈치 그 남항에 이제 통선이 있어요. 지금도 왔다 갔다 합니다. 통선은 이제 주로 자갈치에서 영도 그 일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, 일종의 버스죠. 바다 택시 같은 개념인데, 그 통선에 돛을 세워서 돛에다가 사진을 붙이는 거예요. 네, 사진을 붙여서 통선 한 8대를 네네. 그 이어서 남항을 한 바퀴 빙 돌면서 중간중간 그쯤에 다른 이제 뭐 춤이나 연극이나 노래나 조금 같이 공연도 같이 하고, 그게 일종의 퍼포먼스인데 그런 걸 좀 하고 싶더라고요. 그다음에 그 비주류 사진관이 사실상 직접적으로 만들게 된 거는 사회 다큐멘터리 사진의 대중화, 조금 쉽게 접할 수 있는, 그래서 페이스북에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.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좀 여력이 되면 좀 재미나게 좀 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하여튼,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쭉 들어보면 정말 그 다큐멘터리 사진의 대중화가 그 관통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. 선생님이 그 지금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, 사회 다큐멘터리 사진의 대중화가 아닌가. 그래서 이제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런 작업들이 그 관통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. 네. 재밌을 겁니다.